저는 올해 72.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겁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엔 손자를 돌보며 지내는 그런 할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이렇게 소박했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H백화점 그룹을 일궈냈죠.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직함과 운영권을 아들에게 넘기고 그저 한 명의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 일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들도 이젠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제가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잘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제 일상의 전부는 손자 현우입니다. 딸 지연이가 워킹맘이라 현우를 종종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지연이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안쓰럽죠. 그래서 제가라도 현우를 잘 돌봐주려고 합니다. 현우는 올해 8살.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지만 어딘가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걸 일찍부터 알아차린 탓인지 제게 뭔가를 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물으면 괜찮아 할머니라며 웃어넘기곤 하죠. 그런 현우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이가 미안하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현우 생일인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케이크라도 엄마가 대신 사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 걸 뭘 미안해해. 우리 현우 생일인데 할머니가 당연히 챙겨야지. 사실 지연이가 부탁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우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평소 현우가 좋아하는 캐릭터 케이크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이가 알려준 정보로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캐릭터 케이크가 H백화점 1층에 있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에서 판매된다고 했어요. 그 브랜드는 프랑스 정통 파티시에라는 타이틀로 백화점에서도 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H백화점. 제가 남편과 함께 세운 그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손님 중 한 명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누군지 알 필요 없고 저 역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현우를 깨우며 말했어요. 현우야, 오늘 할머니랑 어디 갈까? 현우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랑 있으면 어디든 재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아이에게 정말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옷차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했어요.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에 편한 신발, 그리고 오래된 가죽 손가방 하나.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죠. 그저 동네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현우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현우는 창밖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야. 가서 알게 될 거야. H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오늘은 그냥 한 명의 할머니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크다. 1층 로비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쇼핑을 나온 주부들, 그리고 저희처럼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찾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1층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 안에는 정말 예술품 같은 케이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할머니. 저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케이크가 있어요. 현우가 가리킨 케이크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넘었지만 현우의 생일이니까 기꺼이 사줄 생각이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매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선들이 그리 반갑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점장으로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소박한 차림새, 낡은 손가방,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현우까지 말이에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현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현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케이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진한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현우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멜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장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주러 온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진열된 캐릭터 케이크 좀 보고 싶은데요. 점장은 제 말을 듣고도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예약이요? 진열된 케이크를 보는데도 예약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고급 브랜드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저희를 원치 않는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현우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예약해도 되나요? 오늘이 손자 생일이라서요. 현우가 제 말을 듣고 점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 오늘 생일이에요. 천진난만한 현우의 미소에도 점장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오히려 더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장 정리 시간이라서요. 혹시 근처에 있는 일반 제과점은 어떠세요? 거기서도 생일 케이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 제과점이라고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명백한 차별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곳이 어울린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제 손에는 현금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 습관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점장의 시선이 그 낡은 봉투에 머물렀을 때 그의 표정이 더욱 찌그러졌습니다. 카드는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는 고액 현금 거래는 좀.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상한 손님들이 들어왔다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현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점장이 다른 직원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약된 주문들로 가득하고 특히 그 캐릭터 케이크는 이건 저희 VIP 고객층을 위한 상품이라서요. VIP 고객층이라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VIP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겉모습만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점장이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서요. 현우는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마치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모독이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으로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점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해주신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여성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그 대조적인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우가 다시 제 옷자락을 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다른 데 가요. 여기는 뭔가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현우도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8살 아이가 이런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점장이 다시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필요하시다면 2층에 있는 일반 카페에서도 케이크를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건성이 되어 갔어요. 빨리 저희가 나가주길 바라는 게 역력했습니다. 마치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손님들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현우가 다시 케이크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캐릭터 케이크가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초코파이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사주는 거면 뭐든 맛있을 거예요. 현우의 이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왜 계속 있는 거지? 아이도 데리고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나 봐.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네. 그 속삭임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현우가 그 말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혹시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곧 빨리 나가달라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있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현우야. 우리 다른 데 가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점장을 봤어요. 그는 이미 다른 고객을 응대하며 저희 일은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마치 성가신 일이 하나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백화점 복도에 나서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아저씨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8살 아이에게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현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우는 계속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난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분노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날 밤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에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폰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뒀던 비상 연락망이 저장된 폰이었죠.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었지만 이 번호는 24시간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장이야? 나야, 회장 어머님.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비서실장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건 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거든요. 아, 회장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라고. H백화점 본점 1층에 입점해 있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있지? 그 브랜드 말이야. 아, 네. 르 프랑세라는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말씀이시죠? 응, 그거야. 그 브랜드 입점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우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오르자 확신이 섰습니다. 고객 응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세한 건 내일 오후에 직접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해. 언론에 나갈 일은 만들지 말고. 그냥 계약 위반 조항으로 처리하면 될 거야. 고객 서비스 기준 미달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같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회사 일에 개입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점장이 현우를 내려다보며 했던 말들도요.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이 특히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집에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어디든 나가고 싶어 했을 텐데 어제 일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까? 오늘은 할머니가 현우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점심을 먹고 난 후 제가 아는 작은 케이크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에 있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만드시는 곳이었거든요. 사장님, 캐릭터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자 생일이라서요. 물론이죠. 어떤 캐릭터로 해드릴까요? H백화점에서 보았던 그 캐릭터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가격은 백화점의 절반도 안 됐지만 정성은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어머님 말씀하신 건 처리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법무팀과 계약 담당자가 해당 매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빨리 처리되는군. 네,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고객 서비스 기준 위반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즉시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운영을 맡은 후 계약서 양식도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점장의 차별적 태도, 현우가 받은 상처, 그리고 다른 고객들과의 차별 대우까지요.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너희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점 브랜드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오후 4시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H백화점 현장 관리팀에서였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어떻게 됐나? 해당 매장의 점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팀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차별적 응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옷차림이나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고 구매력이 없어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였죠. 그리고 매장 내부 CCTV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방문하셨을 때의 상황도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대우를 했다는 게 더 화가 났거든요. 점장 김모 씨는 이미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객을 모독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 오냐, 구매력도 없으면서라는 식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점점 더 어이가 없어졌어요. 저 하나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 르프랑세 브랜드 본사에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장 철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점장은 해당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한 사람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현우와 함께 동네 케이크 가게로 갔어요. 사장님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신 캐릭터 케이크를 받아들고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예뻐요. 백화점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뻐요. 현우의 환한 미소를 보니 어제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우와 함께 작은 생일 파티를 했어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 때 현우가 뭘 빌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난 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경제 뉴스에서 짧게 언급되는 걸 들었어요. H백화점 본점에서 입점 브랜드 하나가 급작스럽게 철수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백화점 측은 밝혔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 정말 일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때 현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잠꼬대를 듣고 나니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 일이 현우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우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현우 편을 들어준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현우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야겠다고요. 비록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제가 가진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참 빨리 잊고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백화점 다시 가볼까요? 그 케이크 파는 곳 말고 다른 곳으로요. 현우도 그곳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텐데 다시 가보자고 하는 게 의외였어요. 왜 갑자기? 무서워하지 않아? 할머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 케이크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의 호기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현우와 함께 H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매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키즈드림 케이크라는 이름의 아동 전문 케이크샵이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알록달록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기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여성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케이크를 찾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환대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의 외모나 차림새를 훑어보는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우가 신이 나서 케이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케이크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 케이크들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설탕도 적게 넣고 인공 첨가물도 최소화했거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전 매장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이 직접 케이크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도 케이크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예약해 볼까?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약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시간 되시면 간단한 컵케이크 만들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절함이 진짜구나 싶었어요. 고객을 가려가며 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신나서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작은 손으로 서툴게 크림을 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직원도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었고요. 할머니, 제가 만든 케이크 어때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컵케이크는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케이크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때 매장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케이크 만들기 재미있어 하네요.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서요. 사장님이 현우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면 더 멋진 케이크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요. 약속.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새로 오픈하신 거죠? 네, 일주일 전에 오픈했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기회가 생겨서요. 원래 다른 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이곳에 입점하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혹시 이전에 여기 있던 매장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고객 서비스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들었어요. 백화점 측에서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브랜드를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와 함께 매장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잘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나쁜 아저씨도 사라지게 하고 오늘은 좋은 케이크 가게가 생기게 하고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현우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한테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나요? 글쎄, 할머니한테 있는 건 특별한 힘이 아니라 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때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난 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우가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자랑을 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정말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현우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현우 편을 좀 들어준 것뿐이야. 엄마가 현우 편을 들어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사람은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해. 특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받는 일들 말이야.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하거나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현우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 현우가 커서도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지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현우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한 달 후 현우와 함께 다시 키즈 드림 케이크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현우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현우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거든요. 매장은 더욱 활기차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부모들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현우. 또 왔구나. 오늘은 친구들도 데려왔네. 네. 친구들한테 여기 정말 좋다고 자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더 많은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사람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요. 현우의 이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현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현우야, 할머니가 항상 말하지.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거라고. 네. 기억할게요.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그 케이크샵을 찾았어요. 현우의 특별한 날이면 언제나 그곳에서 케이크를 주문했고 사장님 가족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님과 현우 덕분에 저희 가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좋은 케이크를 만드시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잘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현우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다른 아이들도 계속 그런 차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변화는 현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더욱 씩씩하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용감하게 나서서 말려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현우에게 보여준 것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그런 부당함에 맞서야 해요. 제가 현우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입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현우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일을 기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우도 누군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정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날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